네,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전장품의 외부 하중에 대한 신뢰성 분석 부분 발표를 맡은 조종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장품 신뢰성 해석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두 번째로는 아이스팩과 메카니컬 간의 연성 해석을 통해서 온도 분포와 열응력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셜록과 메커니컬 간의 연성 해석을 통해서 진동 하중이 전자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과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장품 신뢰성 해석의 필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작동 시 열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최근 제품이 소형화되면서 회로 밀도와 전류 밀도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부품이나 회로 영역에 열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열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납땜부 파손이나 기판 변형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열 보동을 예측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들은 전장품 열 해석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PCB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이어에는 전원 및 시도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열은 이 전원 플레인을 따라 전달되고, 특정 부분에서 전류 밀도가 높으면 과열로 인해서 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 분포를 미리 파악하고 방열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제품의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명 예측의 중요성입니다. 제품의 신뢰성은 얼마나 오래 안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time to failure, 즉 고장까지의 시간과 probability of failure, 즉 고장 확률, 이렇게 두 가지를 수치화하여서 수명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시제품 제작을 최소화하고 설계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이러한 개발 비용 절감과 일정 단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팩과 메카니컬 간의 연성해서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를 소개하기 앞서서 실제 해석 도구인 ADT 아이스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T 아이스팩은 NCS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탑 환경에서 통합된 CFD 기반의 열해석 솔루션입니다. NCS 플루언트 솔버를 사용하고요. 특히 HFSS라든가 맥스웰, Q3D, SI 웨이브 같은 전자기 해석 툴과 동일한 환경에서 투웨이로 연속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GUI 환경 내에서 정기적 해석 결과를 그대로 열 해석으로 연계하여서 정확도 높은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T 아이스팩은 사용자 친화적인 GUI 환경에서 고품질의 그래픽 기반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을 통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해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겠습니다. 온도 분포, 유속, 유동 경로 등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 결과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팩하고 메카니컬을 연성하여서 수행하는 해석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SR 웨이브에서 DC 전류 및 전압 해석을 수행하고, 어, 이를 통해서 전류 밀도와 전압 분포, 그리고 전력 손실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아이스팩으로 전달을 해서 열 유동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온도 분포를 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메카니컬에서 이 온도 데이터를 열 하중으로 적용해서 열응력과 변형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장품의 열적, 구조적 신뢰성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아이스팩과 메커니컬 간의 연성 해석 사례에 활용된 PCB 모델을 오른쪽 캡처 이미지와 같이 NCS SI 웨이브를 통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갑자기 NCS SI 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SI 웨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I 웨이브는 하이브리드 풀 웨이브 솔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 회로 카드의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DC 전류 및 전압 해석뿐만 아니라 신호 무결성, 전원 무결성, 그리고 전자파 적합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PCB의 각 레이어에는 스텝업 구성과 전력 손실 분포를 분석하여서 어느 부위에서 전력 손실이 집중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고, 또 이 데이터가 곧 아이스팩에서 입력가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아이스팩과 메커니커 간의 연성 해석 사례에 활용된 PCB 모델을 SI 웨이브를 통해서 각 레이어별로 전력 손실을 분석한 결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몇몇 특정 이너 레이어에서 전력 손실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너1이라는 레이어에서는요, 오른쪽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과 다르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전력 손실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너2 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붉은색 부분과 같이 상대적으로 어, 전력 손실이 높게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너 6 레이어 부분에서도 앞선 레이어 1과 유사한 위치에 이렇게 붉은색 부분에 가장 높은 전력 손실이 집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후속에 이제 아이스팩으로 열 해석을 수행할 때 입력 값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열원 부위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를 합니다. 즉, 전류 분포에서 시작해서 온도 분포까지 일관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번 아이스팩과 메커니커 간의 연성 해석을 자연대로하고 강제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자연대로 조건에서의 연류동 해석입니다. 자연대로는 외부 팬 없이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가운데에 홀이 뚫려 있는 구조의 하우징을 결합된 모델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PCB 한가운데에 이 유원이라는 소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6.5W의 소모 전력을 설정했고, 자연대로의 조건 설정으로는 측류화, 그리고 디스크리트 올디네이트라는 복사 모델을 적용해서 연류동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해석 결과 가장 큰 소모 전력을 가진 유원 소자 이 부분에서 특히 이 PCB 이너 레이어에서 전력 손실이 가장 많이 집중됐던 부분에 최고 145도의 온도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열에 따라 부품 손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고 별도의 냉각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 PCB 하단에 이 접촉된 일부 열이 PCB 하단과 접촉되는 일부 부분이 열이 이제 전도되어서 약 73.2도씨의 온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유동장 결과를 보면요. 하우징 내부에 와류가 형성된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와류는 열의 특정 영역에 머무르게 만들 수 있고 전체적인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하우징 내부 유동자 온도도 확인해 보시면 여기 141도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펜을 적용한 강제대로 조건에서의 해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팬이 작동하게 되면 공기에 난류가 발생하면서 열이 좀 빠르게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앞선 자연대로 조건에 동일한 모델의 PCB를 이제 구성해왔고, 자연대로 조건과 좀 다른 점은 일단 여기 오른쪽 한쪽 부분에는 두 개의 팬이 구성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그릴이 있는 구조의 하우징으로 결합된 모델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강제 대류 조건에서는 팬에 위치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 배출 경로가 열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 대류 조건의 설정으로는 난류 모델을 적용하였고 아래 그래프와 같이 팬의 피크 커브 값을 입력하여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대류 조건의 해석 과정을 통해서 냉각 유로 설계와 팬 효율 최적화까지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 결과 앞선 자연대류 조건하고 유사하게 유원 소자 부분과 그리고 PCB 이너 레이어에서 전류 소실이 집중됐던 부분에서 최고 온도 64.3도씨의 온도가 발생하게 됐고 평균 온도 또한 자연대류의 조건의 해석 결과 대비 평균 온도가 약 한 40% 정도 더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우징 같은 경우 팬에 의해서 강제대로의 영향이 좀 미비했던 이 하우징 하부 중앙 부분에 약 31.7도씨의 최대 온도가 발생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우징 내부 유동장의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요. 팬에 의해서 강제대로의 영향이 있는 PCB 상단하고 그리고 팬에 의한 강제대로의 영향이 미비했던 PCB의 하단 부분에 온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대 유속도 최대 16.7m/s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대로하고 강제대로의 차이를 하나의 표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연대로 대비 강제대로의 조건의 온도는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졌으며 분포도 비교적 균일하게 개선되었고 강제대로의 모델 설계가 냉각 성능 향상에 효과적으로 좀 효과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팩에서 얻은 자연대로 조건에서의 온도 분포를 이제 메카니컬로 전달해서 수행한 구조 해석입니다. 먼저 메카니컬에서 하우징의 A, B, C, D 이렇게 4개의 홀에 각각 디스플레이스먼트 구속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코오디네이트 기준으로 해서 이 Z축 방향이 높이 방향으로 했을 때 A 포인트에는 X, Y, Z 방향 모두 변이를 구속하였고 B 포인트에는 Y, Z 방향만 그리고 C, D 포인트에는 Z 방향만 변이를 구속하였습니다. 아이스팩을 통해서 계산된 온도 분포 결과를 메카니컬 모델로 하중으로 적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해왔고 해석 결과 PCB 상단의 유원 소자 모서리 부분에서 최대 85.9MPa의 응력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85.9MPa는 이제 항복 응력 대비해서 항복 응력이 이제 해당 소재의 항복 응력이 120MPa인데 항복 응력 대비해서 한 72%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안정한 범위에 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징의 경우에도 고정 허울 부분에서 최고 150.4MPa의 응력이 계산되었으며 이 부분도 재료의 항복 응력 내에 있는 수치로 이제 하우징 또한 구조적으로도 안전한 범위에 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변입력 같은 경우 PCB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오른쪽 붉은색 부분에 최대 0.198mm로 이제 해석이 되었고 하우징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미지의 왼쪽과 같이 이렇게 붉은색 부분에 최대 0.21mm의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변이는 납땜부나 전장품에 손상을 줄 수준은 아니고요. 전체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셜록과 메카니커 간의 연성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소개하기 앞서
해석 도구인 엔시스 셜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 셜록은 유일한 전장 회로 카드의 물리 기반 수명 예측 소프트웨어입니다. 전장 회로 카드의 부품이나 보드 그리고 시스템 수준에서 빠르고 정확한 수명 예측이 가능합니다. 셜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장 물리학에 기반한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스트레스 조건에 따라서 전자 회로 카드의 고장을 계산합니다. PCB의 열애색과 랜덤 바이브레이션에서 혹은 모달에서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수명 곡선으로 해서 수명 곡선의 그래프를 통해서 고장까지의 시간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테스트 반복 횟수를 줄 수가 있고 시제품 개발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전기 자동차 전장품 같은 경우 하우징과 같은 기구물과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셜록으로는 전장 회로 카드, 즉 PCB하고 PCB만의 수명 예측이 가능한 한계가 있는데요. 셜록과 메커니컬 간의 연성 해석을 활용하면은 PCB와 기구물이 조립된 전장품의 수명 예측이 가능합니다. 셜록과 메커니컬 간의 연성 해석을 활용한 신뢰성 해석의 과정은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NCS 워크벤치의 프로젝트 스키매틱 구성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셜록으로 PCB 모델을 생성하게 되고 메카니컬에서 하우징 모델하고 이 PCB 모델하고 이렇게 결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메카니컬 안에서 이 경계 조건 설정과 메쉬 생성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 보달 해석에서는 고유 진동수를 확인하고 랜덤 바이브레이션 해석이라든가 하모니 리스폰스 해석을 통해서 진동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다시 셜록으로 전달을 하여서 각 부품별 고장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셜록과 메커니컬 간의 연성 해석을 통해 하우징 모델이 결합된 전장품의 모달 해석 결과로 지금 보시는 장표는 3차 모드의 경우 1451.6Hz의 고유 진동수와 그에 따른 변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랜덤 바이브레이션 해석 결과로 Z축 방향의 변이를 분석한 결과 최대 0.2mm의 변이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응력 해석 결과도 일부 소자의 그 모서리 부분에 최대 207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메카니컬을 통해서 진도 해석한 결과를 셜록으로 전달하여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총 221개의 부품 중에 왼쪽 표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14개의 부품에서 20% 이상의 고장 확률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수명 또한 반년도 되지 않아서 고장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뢰성 해석 결과는 취약 부품을 식별하고 설계 변경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전장품의 외부 화중에 대한 신뢰성 해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전장품의 소형화로 열 집중 현상이 발생해서 손상 위험이 커지고 있고, 둘째로 열이나 진동과 같은 외부 화중에 대한 신뢰성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팩과 메카니컬 간의 연속 해석을 통해서 전장품의 열과 구조적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겠고, 셜록과 메커니컬 간의 연성 해석을 통해서 PCB와 기구물이 조립된 상태의 전장품의 수명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합 해석 프로세스는 개발 비용 절감하고
시제품의 최소화, 설계 품질 향상이라는 네,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전장품의 외부 하중에 대한 신뢰도 분석 세션 발표가 끝났습니다. 예,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더 없으시면요. 아, 네, 셜록과 메카니컬 연성 해석 시 첫 번째 과정에 셜록에서 PCB 모델 생성이 강제인가라고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반드시 그 셜록에서 PC 모델 생성을 해야 되는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셜록 굳이 셜록 이용하지 않으셔도 메카니컬 안에서 어, 메커니컬 안에서도 이제 다른 3D CAD 툴로 이렇게 모델링한 파일을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셜록을 이용하시게 된다면은, 그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특징들까지 메커니컬로 다 이렇게 전송이 돼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CB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ODB++라는 그 파일을 통해서 이제 셜록에 인풋 시켜서 모델을 구성하셔가지고 이제 셜록과 메커니컬로 이렇게 연성 해석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셜록과 연동이 가능한 NCS에 또 다른 툴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셜록에는 NCS 내 메커니컬 외에도 그 LS 다이나하고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셜록에서는 일단 그 PCB 모델을 생성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신뢰성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고 LS 다이나를 통해서 충돌 해석이라든가 낙하 해석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셜록 결과 그래프 설명을 다시 한번 문의 주셨는데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부분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제품의 어, 일단 이 그래프의 가로축으로는 제품의 사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로축은 고장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별로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세로축으로는 그 고장 확률이 10%, 20%, 30% 등등으로 고장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이제 좀 완만하게 나타날수록, 좀 더 오랫동안 고장 확률이 더 적게 여서 좀 더 신뢰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선이 고장 확률 20%의 여기 검정색 선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 고장 확률 20%의 5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뒀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 약 2년 정도의 고장 확률이 20%로 다다르게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